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그 얘기했듯이 184페이지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5페이지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기본 과정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시행령상의 용도지구의 세분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에 한번 그 각각에 대한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죠. 그걸로 조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시면 용도구역, 용도구역에 대한 종류도 개발도, 수시, 입 이거 정도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데 이것도 기본 과정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 틀만 좀 잡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페이지죠. 196페이지 보시면 개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번 시간에 보셔야 될 게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개발체계도 우리가 그 개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사적 개발하고 공적 개발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은 개발 행위, 개발 행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개발 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한다? 허가를 받는, 그렇죠? 허가를 받게 되는 민간업체들이 우리가 국토개발 부분, 그 관할구역 부분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관할 그 지역 부분의 장한 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준공검사 다 짓고 난 뒤에는 준공검사, 공사를 뭐죠? 마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쳤으면 그에 대한 검사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공적개발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공적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단계별 지평계획 짜고 그리고 뭐죠? 허가가 아니고 인가 그리고 준공검사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개발 행위 허가의 절차도는 제일 먼저 개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죠.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196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 다음 토지 분할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 분할 부분에서는 196페이지 보시면 나오지만은 거기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면 이 경우일 때는 뭐 한다?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왜?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 부분에 적용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건축법에 적용했으면 여기 굳이 적용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분할 부분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도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경우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해서 책에 보시면 쭉 설명들이 나옵니다.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속 채취 우리가 뭐 모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은 뭐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토속 채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만약에 했다 그 얘기예요.
하게 되면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인가 부분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보시면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죠.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에 24, 26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도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전답 사이에서의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세요. 전이 밭전자고 그 다음에 이게 밭이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논답자예요. 그러면 밭과 논이거든요. 밭과 논 사이에서 지목이 변경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개발을 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우리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밭하고 논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 뭐죠? 밭은 물이 없는 거고 논인 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밭 자체는 위에 있는 거고 논은 아래에 위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개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 부분을 살펴봤고 그럼 이제 개발계획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죠? 그렇게 하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이 있죠. 그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나겠죠. 만약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데 허가 부분에 대해서 허가 부분 그래서 허가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하는 곳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나오는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 우리가 배웠던 도시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곧 허가를 받는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열 부분이 되면 여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해당되는 거. 여기가 뭐가 된다? 그죠?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는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그래서 여러분들 197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 중에서 허가 신청, 개발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성지, 그리고 조건부 개발 허가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빠진 게 5번 준공검사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요. 5번 준공검사. 그렇죠?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뭐 받죠? 검사 받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공검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되고 바뀌는 경우일 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죠? 그 준공검사 받아야 되고 토석의 채취라고 하는 것도 뭐죠? 토석을 가지고 모래나 흙을 가지고 오면 이제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또 토지의 형질 변경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우리가 뭔가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도 잘 보세요. 토지 분할도 토지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피자가 있으면 피자 한 조각이 있으면 그 한 조각이 그대로죠. 그걸 조각조각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양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는 준공검사에 해당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적치나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죠. 건축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62조에 보면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의 행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건공물 토토토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건물의 물건의 적치 그리고 토지의 분할 그 두 가지가 빠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꼭 준공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법 준공검사를 하지만은 건축법에서는 사용하는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준공검사를 받은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면 22회, 25, 26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토속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받잖아. 된다. 맞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있죠. 토지 분할. 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죠. 그래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측에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받아야 된다. 틀렸죠? 3번이다. 틀린 것은 3번. 그러면 답이 나왔으면 밑에는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적 개발이 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체계도, 절차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공적 개발이 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뭐죠? 전체적인 절차들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198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에서 개발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가 앞에서 용어 정리하면서 설명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넘겨주시고 204페이지 보시면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에서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조심하실 게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주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 거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하는 것은 곧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정권자는 우리가 누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서열 부분. 두 번째 서열에서 뭐 하면 입안하면 두 번째 서열에서 결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시장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국장, 국가계획하고 되면 국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는 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도는 처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돼 있겠죠. 뭐가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하고 대장, 그리고 국장, 대도시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시시장을 줄여서 대장.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집행이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합니다. 누가요? 수립권자가. 그럼 그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 부분의 장이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인데 원래 이 도시철도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인데 이 광주광역시의 지어지구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 거라고요. 그럼 이런 시설을 가지고 사업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 어디 부분으로 통과하고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단계, 여기서부터는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는 뭐 여기서부터 3단계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1단계는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2단계는 뭐죠? 금액을 집행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런 전반적으로 짜는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누구예요? 도시니까 어차피 여기 특별시에다가 하게 되면 특별시장이, 광역시 하면 광역시장이, 아까 광주광역시 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군에 해당되는 곳에 하게끔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거죠.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관할구역의 수립권자가 수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업 시행자도 수립권자가 곧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물론 행정청일 때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청이 바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비행정청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청이 뭐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받은 자가 바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받은 자는 지금은 하지 말고 행정청인 경우만 우리가 볼게요. 먼저 행정청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곧 사업 시행을 같이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지사가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각각 뭐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도 부분에 해야 되는데 광역시 부분에다가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광역시장이 해야 되죠. 그런데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누가 또 수립할 수 있죠? 그렇죠. 국장이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경우 시군이 시인 경우에는 시장이 하면 되고 군이 때는 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광역도시 계획하고 이게 다른 곳하고 광역으로 묶어서 가는 경우 있죠. 광역으로 묶어서 나갈 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국가계획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죠. 국가계획 때는 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을 가지고 시나 군이 다른 데하고 묶어서 만약에
가게 될 때는 누가요?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뭐한다?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예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28일 시험 문제에서 책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고 기본서 가야지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광역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도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뭐죠?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도 각각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협의를 해야 돼요.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관계기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금도 집행이 되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뭐죠?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뭐죠?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 하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겠죠. 왜? 인가 받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인가 신청하면 누구한테? 인가권자한테 실시 계획 인가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게 그럼 인가권자는 누구냐면 저기 나와 있는 처음에 결정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뭐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된다는 거. 그것 또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실시계 인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사를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시설 사업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20년간, 그렇죠?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20년이 되는 항상 안 좋은 거는 다음 날이에요. 되는 다음 날 뭐가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사항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기간이 얼마다 20년간 이거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하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30회 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 20년이 되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죠? 완성이 되겠죠. 그럼 완성이 되면 공사 끝나면 그에 대한 뭐다?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준공검사를 그럼 누가 하느냐? 준공검사는 관할구역의 장들이 되는 시, 도지사나 대장이 하면 되죠. 국장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장은 하지 않는다. 국장이 내려와가지고 그 관할구역 부분까지 뭐죠? 국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뭐 계획이나 인가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와서 준공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죠? 공사가 완료됐다는 걸 공고하면 되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바로 한 게 뭐냐면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뭐죠? 개발 계획 부분에 개발 부분 국토 개발 있죠. 국토 개발에 관한 체계도 부분을 사적 개발과 공적 개발 두 가지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암기장 가지고 이번 시간 정리할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개발행위, 사적 개발의 개발행위는 건공물 토토토. 그래서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토토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다?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로 보고 우리가 허가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의 분할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인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전과 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토속의 채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로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뭘 받는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법을 통한 정비 사업에 의해서 개발 행위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거. 자, 물건의 적치와 토지 분할을 제외한 이거는 준공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뭐죠?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죠. 그리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수립권자가 곧 시행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누가 된다? 관할구역의 장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가? 국장은 관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자는 도지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여기는 시행자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뭐죠? 인가권자죠.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려면 당연히 국장한테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인가권자가 시행자일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0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걸 결정했던 자가 누구죠? 시도지사고 대도시시장 또는 국장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지체 없이 그 사실은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관한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을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뭘 설명했냐면 국토의 계획에 대한 용어 정리, 국토개발에 대한 용어 정리, 그리고 국토계획에 대한 체계도, 국토개발에 대한 체계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3장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